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미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두 축이 벌인 지난 1년 동안의 충돌로 세계 경제는 폭풍우를 만난 난파선처럼 흔들렸는데요. 거기다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무역 협상이 다시 연기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빙자한 미국과 패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큰 밥그릇 싸움이라는 미중 무역 전쟁. 그 1년이 남긴 것은 무엇이고 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미국과 중국 각각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아침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 아침 토론 이 시간이 사실 각자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그리고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 미중 무역 전쟁 1주년이 주제다 보니까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을 모셔야 되는데 뭐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 최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께서 좀 대리전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초에 싸움을 건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당초 명분은 중국의 경제 침략을 하고 있다.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거였죠. 네. 자, 미국 입장에서 최 교수님께서 무역 전쟁 초기 미국의 명분을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할지는 몰랐는데요. 네. 미국은 이제 중국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중국 시장에서 계속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연간 한 3천억 불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불공정 무역 행위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관세율이 평균 관세율이 미국은 한 3.5%인데 중국은 한 9% 후반이니까 3배 정도 중국의 관세율이 높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배가 중국이 더 높습니다. 25%까지 관세를 매기고 있고 이게 자체가 불공정하자는 거고요. 그 결과로 이제 미국의 일자리들이 제조업 일자들이 사라지고 WTO에 중국이 가입한 이후에 57만 개 정도의 이제 일자리들이 중국과의 교역 때문에 불공정 교역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국가 기업이나 이런 데 불법적인 좀 보조금을 많이 지불해서 그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면서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약탈적인 수출 관행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네. 또 벌어들인 외환을 국내로 파킹하지 않고 해외로 이렇게 파킹해서 그 환율 변동을 막음으로써 계속 유리한 환율을 조성하면서 하고 있고 또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를 수출 기업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환급해줘서 수출 경쟁력을 이렇게 고의로 창출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또 지재권 도둑질이라든지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관행들이 전체적으로 좀 일방적이고 불공정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좀 버릇을 고쳐놓겠다 이런 의도로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했지만 사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그러는 미국은 너네는 어떻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을 그 초반에 시 주석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대응에 나섰을까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제 학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네요. 선배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변하기보다는 나름 의중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는 네네. 시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또 중국 이야기를 또 이렇게 너무 또 옹호하면 또 워낙 또 악성 댓글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적정선을 지켜주시죠. 가장 팩트 측면에서 네.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까지 갈 거라고 시주석도 이제 생각을 못 하셨겠죠. 1년까지는. 네, 이까지 이렇게 심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을 조금 기존의 대통령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너무 좀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손을 보겠다. 단순히 지금 무역 불균형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진핑이 갖고 있는 생각도 자기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원래 내가 중국 1등이었어. 그러니까 원래 중국의 과거 청나라 때 전 세계 GDP의 32.9%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때. 네, 청나라 때요. 그러니까 원래 전 세계 GDP 1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라오는 패권 올라오는 부분에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이니즈 드림이라는 게 나타났던 거고 그게 미국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다시 회자되는 게 예전에 이야기했던 동서평이 이야기했던 도광양에 좀 더 숙이고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겠죠. 네. 자, 지금
2018년에 이제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다가 이제 그해 네. 연말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90일 휴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해 들어서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지금 다시 교착 국면이란 말이죠.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도 뭐 두 분 뭐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시각을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사실은 뭐 곧이어서 이제 고위급 협상이 네. 뭐 중국은 부총리급이고요, 미국은 이제 장관급인데요. 8차 고위급 회담입니다. 그래서 7차까지나 고위급 회담을 이어왔다는 것은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타결 수순으로 간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타결 시기가 4월 말에 타결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민감한 이슈들을 현재 밀고 당기느라고 좀 지연돼서 네. 이제 6월로 넘어가서 G20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있는데 그때 이제 타결하느냐, 그거를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뭐 그렇게 조기 타결하는 게 반드시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다. 내년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반기 쪽으로 타결을 미룸으로써 오히려 내년 대선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업적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좀 긴장 상태는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좀 즐기는 입장이다. 시간은 미국 편이다. 왜냐하면 보복 관세를 좀 많이 물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시간은 이제 미국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 중국 쪽도 알고 있겠죠. 예, 그럼 그렇죠. 그걸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내년에 그 11월 달에 이제 재선이 있는데 네. 올해 이제 쭉 이제 분위기를 원래는 이제 상반기에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끌어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극적인 타결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지지도를 올릴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중국 안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서의 그 딴지를 걸 수 있는 여러 가지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뭐 미국 통상 정책 방향 자체가 올해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미국 불균형, 그러니까 중국 간의 그 불균형, 그러니까 적자 부분들이 이게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논리가 별로 안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히 그냥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중국이 그걸 이행할 수 있느냐,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내용 하나하나 꼭지를 좀 보면 더 많은 스토리의 이야기가 좀 더 있다라고 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좀 이런 어떤 소모적인 거는 좀 그만하고 정리를 좀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또 뭐 아프리카 열병이 걸렸다고 중국산 돼지고기 뭐 100만 톤 압수하고 그래서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중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 좀 대처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그거는 위생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미국 비행기 또 보잉 맥스 네. 기종이 또 추락하고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예. 원래 사기로 했던 보잉기를 또 안 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그래서 네. 그 돌발 변수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요. 지난번 그 화웨이의 CFO의 그 어떤 캐나다에 체포된 건을 어떻게 또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슈들은 있습니다만은 커다란 맥락에서 사실은 조기에 타결할지 중반기에 타결할지 두 나라가 이제 그걸 보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보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100만 톤 압수는 좀 위생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자국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은 팩트를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네네. 진위 여부를 봐야 되는 건데 정말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하실 때 위생 안전은 중국도 훨씬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는 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잉 비행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좀 뺄 수도 있다. 그건 자국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전체적인 협상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나는 또 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유로 전체적인 협상이 틀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네. 저도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시간 타이밍의 조절의 문제지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전체적인 일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이 용어하는 제시한 142가지의 의제가 다 네네. 100% 받아지진 않겠지만 예. 한 60, 70% 정도의 선에서 어느 정도의 손을 잡는 형태가 될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1년을 지나는 시점이 되면서 사실 이로 인해서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받냐, 내상이 더 큰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좀 이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누가 더 큰 피해를 봤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관세 보복 전쟁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본과 미국 간의 어떤 환율 게임으로 인해서 환율을 이제 일본이 대폭 수용하면서 내상을 크게 입고 네. 미국은 크게 내상을 입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한 것과는 달리 네. 지금 환율 보복, 관세 보복으로 서로 맞받아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서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따진다면 사실은 미국도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네. 그래서 미국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통계를 보면요, 네. 2018년도 통계가 이제 작년 7월부터 실제로 보복 관세가 이제 부과됐으니까요. 자기가 중국을 보복을 했는데 그 7월 이후로 6개월간 그 중국의 대미 수출이 오히려 10%가 증가했고요. 반면에 미국의 대중 수출은 1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 관세를 해가지고 좀 본때를 보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수입하는 건 더 늘어났고 수출하는 건 자기들이 오히려 줄었네요. 줄어들었고 그래서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줄이려고 했던 흑자가 1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600억 불에서 1,900억 불로 오히려 중국이 더 이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작년 6개월 기간 동안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뭐 반면에 이제 중국도 상당한 이제 피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철강이나 자동차나 가전이나 이런 부분을 미국이 집중적으로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관세를 좀 올린다고 그래서 집 떠나간 산업이 뭐 20년 전에 나갔는데 다시 그렇게 돌아오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미국이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누가 더 피해를 보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미국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드러나진 않지만 네. 내상이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상이 지금 자체적인 그러니까 내수 경기에 네. 큰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도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더 이제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전인대에도 봤다시피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미중명의 무역 전쟁 부분들이 이 협상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네. 지금 더 이제 이 경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민생 부분들이 민영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네. 모든 것들이 지금 악순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드러나는 수치에서는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안 나타날 수 있지만 네. 분명히 이건 시기적인 타이밍 문제이기 때문에 네. 중국 부분에서 타격은 매우 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무역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파급적인 또 자체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이 네네. 중국 경제를 더 힘들게 하고 있고 그것을 더 시진핑 주석을 더 옥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내적인 있는 정쟁 속에도 또 버텨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네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뭐 결국 양쪽 다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은 건 분명해 보이는데 앞서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역설적 상황을 맞은 상황이면은 앞서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충분히 나올 법한데 왜 앞서서 왜 시간은 미국 쪽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서로 내상을 입는 게임을 하는데 누가 더 급하냐 이제 그건데. 그리고 이제 미국은 보복을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수입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보복 액수를 2천억 불에서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4천억 불까지 올릴 수 있고 중국은 이미 자기 총알을 다 쓴 상황이고 그래서 또 이제 미국도 뭐 국내 정치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뭐 북한 핵 문제라든지 여러 그 볼들이 이렇게 저글링하면서 또 USMCA라는 그 대형 그 멕시코와 캐나다를 합친 그 FTA를 또 타결시켰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중 통상 분쟁의 타결은 반드시 이 시점이 아니더라도 네. 금년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반기에 다시 한번 미국이 보복을 좀 가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중국 쪽을 좀 이렇게 타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서는 미국이 좀 시간이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미국도 피해를 입고 중국도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정작 아픈 건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네. 속담이 어울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큰 피해를 지금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중국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을 만약에 달래려고 미국 반도체를 많이 산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양쪽 부분을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겟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계속 장기화돼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두 나라 간에 그러니까 잘 친해도 문제고 싸워도 문제.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중국 경제가 동결되기 때문에 중국이 잘 되는 게 일반적으로 좀 좋은 그렇죠. 시스템인데 예. 일단은 뭐 우리가 좀 잘 된다, 합의가 좀 타결됐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 이제 중국과의 기술 경합에 있는 품목들,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또 계속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한 그 산업적인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의 대미 수출,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 이제 감소가 될 것이고 네. 성장률 이제 둔화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대중국 수출도 이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수밖에 없죠.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에서 지금 부딪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 돌파구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단순히 지금 보여지는 이 양국 간의 그런 걸 보지 말고 좀 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지금 기술 경합적인 부분들 좀 따져보고,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좀 이것을 좀 재편성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동남아로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 부분에서의 우리가 갈 수 있는 것과 안 갈 수 있는 것을 좀 더 좀 아프더라도 좀 이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미국이 때리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프긴 매한 가지인 게 수입 품목의 관세 부과, 그러니까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사실 안 그래도 우리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산업 자체가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한국이 자동차를 전 세계에 이제 연간 한 260만 대 정도 수출하는데요. 거기에 그 160만 대 정도, 260만 대죠. 근데 네. 3분의 1 정도인 한 80만 대 정도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동차 보복 관세를 뭐 25% 때린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한 3분의 1 정도가 위기에 직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또 단순히 우리 수출업체뿐만 아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GM이나 이런 투자업체도 같이 타격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산 공장 사태처럼 뭐 부평 공장도 위기에 모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국내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고, 근데 자동차 산업이 국내에서 한 15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업과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현대차나 이런 데에서 또 미국 내로 또 생산 라인을 더 옮겨갈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번에 뭐 한미 FTA나 사실은 이런 협상에서 재협상을 했습니다만은 좀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좀 짚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짚지 않고 해서 사실은 국가안보 예외 조항이나 이런 걸 그대로 두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협상 때 정부가 좀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좀 사실 아마추어적으로 협상한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양국은 뭐 지키고 싶고 뺏기긴 싫고 이런 건 텐데 뺏기고 싶지 않은, 뺏기지 않으려는 카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미국은 반드시 이제 이행 보장 조치를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의를 뭐 중국이 뭐 해주겠다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많은데 이행 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관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를 최소한 그 25% 500억 불 정도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중국이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그건 내두겠다. 나중에 조건부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이행하는지를 고위급에서 검토를 하면서 네. 만약 이행 안 하면은 보복 관세를 바로 또 물릴 수 있게 추가적으로 그런 이제 이행 보장 조치를 이제 어떤 형태로도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지재권이나 뭐 기술 이전 금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거는 양보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뭘 지키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한 60% 정도의 범위에서 이제 타결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 30-40%가 어떤 내용일 것이냐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142가지 의제 중에 뭘 것이냐고 했을 때는 일단 보조금 부분에 의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이야기하는 보조금, 중국의 보조금에 의한 불공정 산업 정책 네. 바꿔라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더 올라가면 중국 제조 2025가 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 정부
보조금에 의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논리가 있다는 거죠.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죠. 결국 이거는 결국 국가 산업화 고도화 전략 아니냐. 네. 미국 너희도 미국 혁신 전략 하잖아. 일본도 지금 재건 전략이라고 해서 재패니스 백이라는 걸 하고, 네. 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도 있고, 저 한국도 최근에 뭐 2040 과학기술 혁신 전략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자국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부분들,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들. 단순히 지금 중국 제조 2025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뿐이지 네네.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미국 안보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뭐 첨단 기술에 대한 대미 투자, M&A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절대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논리로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네네.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실히 느꼈죠. 기술 종속, 그래서 기술 자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기술 자립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부분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이 중국 제조 2025 기술에 대한 이 자립에 대한 종속에 벗어나지 나야 된다는 확실한 걸 느꼈었거든요. 이번에 반도체도 보셨다시피 네. 반도체 푸젠 진화가 이번 디램을 양산을 포기했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는 전부 다 1, 2, 3위가 다 미국 기업입니다. 결국은 언제까지 이끌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논리로서 끝까지 버텨야 되고 이 부분에서 물러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확실한 중국의 한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승찬 교수, 최원목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